네,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돈되는 부동산 함주원입니다. 네, 오늘은 시청자분들에게 2024년도 정부의 완화 정책 어떤 게 나왔고 그 중에서도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고 대비를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4년도 지금 달라지는 정부의 부동산 주요 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증여재산공제 도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혼인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 각자의 증여를 받을 수가 있는 한도가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인데 이것을 1억 5천이죠. 1억 5천씩 양가에 받으면은 어떻게 된다? 3억이 되겠죠. 3억까지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게끔 바꾸는 정책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봤을 때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신생아 말 그대로 자녀를 출산을 하면은 어떻게 해주겠다? 특례를 적용해서 주택을 조금 더 적은 금리로 구매할 수가 있게끔 만든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월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죠. 인적 정보 기재 의무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세 사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의무가 강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택 청약 납입 금액 소득 공제 확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주택 청약을 넣게 되면은 소득 공제를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월달을 보시게 되면은 재건축 초과 이익 분담금 면제 기준 완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초과 이익 환수제죠. 3천만 원 이상이 되면은 초과 이익 환수로 정부가 걷어갔죠. 그런데 이것을 얼마로 확대를 했죠? 바로 8천만 원까지 완화 조정을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월달 보시게 되면은 1기 신도시 특별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용적률을 완화를 해서 조금 더 건물을 높게 지을 수가 있게끔 그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해서 안전진단을 면제해주는 이런 특별법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월달 보시면은 신생아 특별공급제도 신설. 여기서 봤을 때 위에죠. 위에 신생아 특례 구입 요거하고 상당히 비슷한 측면에 있습니다. 이것은 공급 측면이고 이것은 구입 측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조금 살짝 틀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뒤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월달 보시게 되면은 등록 임대 사업자 임대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하게 되면은 반환 보증 의무 보험을 무조건 들어야 되는데 요것이 강화됐다. 그 다음에 상반기 중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 우리가 청약을 넣게 되면은 각 가구당 한 번 청약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혼부부는 7년이죠. 남편이 청약을 넣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와이프도 청약을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의 기회를 가질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한 가구당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신혼부부는 두 번의 기회를 주겠다. 그만큼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확률을 올려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저축 비과세 적용, 기한 연장, 그 다음에 하반기 중 출산,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제로 에너지 건축 의무, 민간 아파트 확대, 환풍시설이라든가 층간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5가지 조항이 있는데요. 이것을 조금 더 강화해서 건물을 짓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조금 안 좋은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강화되면 어떻게 된다? 건축비가 약 30% 정도 인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지금도 건축 자재가 올라가면서 건축비가 올라가는 그런 악영향을 끼쳤는데 요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건축비가 어떻게 30% 정도가 상승이 될 수가 있다. 악재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각 자치구마다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세를 구할 때 보증보험 가입을 하게 되겠죠. 근데 공시가격의 126% 이게 이제 검증이 돼야 되죠. 그래서 각 자치구마다 이 공시가격을 열람할 수가 있는 검증센터를 설치를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말 많은 내용의 완화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정말 우리가 2024년도에 신경을 써야 될 항목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신경을 써야 될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신생아 특례 구입, 그 다음에 신생아 특별 공급 이것을 정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왜 신경을 써야 될까요? 제가 바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합계 출산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찾아보면서 조금 생소한 단어여서 찾아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여자가 가임 기간 15세부터 49세죠. 아기를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2013년도죠. 2013년도의 그래프를 보면은 지금 한 명 이상의 출생률을 보이고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점점 갈수록 어떻게 되죠? 정말 낮아지고 있습니다. 2022년도 출산율을 보게 되면은 지금 어디죠? 한 명도 채 낳지 않고 있다. 10월 출생아 또 역대 최저 4분기 출산율 0.6 전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출산율이 계속해서 저하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것을 우려해서 출산율을 끌어올리면 주택을 쉽게 구입하게끔 만들어주겠다. 작년에 특례 보금자리론이라고 해서 정말 획기적인 정책이 나왔죠. 그로 인해서 중저가 주택의 아파트들 가격 상승이 정말 돋보였던 그런 2023년도였는데요. 지금 또 나왔습니다. 애기만 낳으면 집을 정말 저금리로 받을 수가 있게끔 정부가 미친 정책을 내놨는데요. 요번에도 정말 중저가 주택 가격이 폭등을 할 수가 있는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2024년도 출생 가구에 대하여 최대 5억 원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지원 시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자금 대출 신청 접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1월 말이죠. 1월 말일날 신청이 가능하다.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바로 부부 합산 소득이죠. 1억 3천만 원 이하, 1억 3천만 원 이하일 때 최저 금리가 최저 1.6%에서 3.3%죠. 3.3%의 금리를 적용을 받으면서 주택을 구입할 수가 있다라는 점을 꼭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최저로 봤을 때 6%에서 지금 7%의 금리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월로 따졌을 때 정말 이 금리로 인해서 월 이자만 300에서 거의 500만 원 가까이의 이자를 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월급의 정말 70%, 80%를 이자로 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300만 원, 500만 원 낼 것을 얼마로 납부를 한다? 뒤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66만 원의 이자를 내면서 주택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정말 무조건 하셔야 된다.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중요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대 금리 적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바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기존 자녀죠. 기존 자녀가 있을 때는 0.1포인트 우대 금리를 적용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가 출산을 했을 때 한 명당 0.2%의 추가 퍼센테이지를 받을 수가 있겠고요. 청약 가입하면은 0.3에서 0.5%, 그 다음에 신규 분양을 받으면 0.1%, 전자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면 0.1% 이렇게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최저로 봤을 때 1.6%의 금리를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주택 구입 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대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 이전에 정말 5%에서 6%의 금리를 내고 있던 분들은 어떻게 된다? 바로 갈아타야 되는 거죠. 지금 1.6%로 바로 갈아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중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지금 23년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3년도 1월 1일부터입니다. 그 다음에 입양아 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2살 이하, 그 다음에 똑같이 23년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이 두 번째 사항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될까요? 우리가 이 특례 보금자리론, 신생아 특례 보금자리론을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입양을 하는 겁니다. 일부러 입양을 해서 신생아 특례를 적용을 받고 나중에 입양한 아이는 바로 피양을 또 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과거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혜택은 혜택대로 보고 피양하고 이런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개선 사항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봤을 때 혼인신고 없이 출생한 부부도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구수 중에 미혼모 분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이 된다라고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태아에 임신을 하고 있으니까 나도 적용받을 수가 있겠네. 나도 신청해야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출산을 해야지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구매죠. 구매 목적, 신생아 구매 목적,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죠. 신생아 공급이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5월 달에는 이제 공급으로 들어갑니다. 특별 공급이 들어가는데 이 공급에 대해서는
임신 중에 이 신생아 특례 공급을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둘이 틀린 점이기 때문에 꼭 명심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중요한 내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례 금리는 소득, 만기에 따라서 1.6%에서 3.3% 적용을 받는다. 근데 몇 년간? 바로 5년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요겁니다. 연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일 때는 1.6%에서 2.7%의 금리를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우대금리를 적용을 받으면 1.6%로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연소득이 8,500만 원을 초과하신 분들의 경우는 2.7%에서 3.3% 적용을 받는 겁니다. 역시 동일하게 우대금리를 적용받으면 2.7%로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5년간 지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특례 종료 후 5년이 끝난 겁니다. 종료 후 연소득 8,500만 원 이하는 기존 특례 금리에서 0.55%가 가산이 된다. 신생아 특례 보금자리론이 끝났으면은 기존 금리를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0.55%가 가산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나오죠. 연소득 8,500만 원 초과인 분들의 경우는 대출 시점 시중은행 월별 금리 중에 최저치로 적용을 받는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중은행이죠. 시중은행이 금리가 예를 들어서 4%다. 그러면 0.55포인트를 가산을 한 겁니다. 그러면 약 4.55%의 금리를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특례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가 있는 분들의 경우는 1.6%, 그 다음에 2.7%, 3.3%의 금리를 적용을 받으시면서 주택을 구매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적용받으실 수 있는 분들의 경우는 무조건 받으셔야 된다. 지금 시중 금리가 6%에서 7%입니다.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적용 가능하신 분들의 경우는 무조건 신청을 하셔라. 이번 달 말일 29일에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를 적용을 받았을 때 그러면은 내 이자는 얼마가 납부가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예상 시나리오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5억 원을 최대 풀로 받았을 때 5년 동안 1.6%의 금리를 적용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만기 일시 상환으로 대출을 받았을 때 월 얼마나 납부를 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매월 66만 6천 원 정도의 이자를 납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달에는 당연히 5억을 갚아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봤을 때는 대출 원금이죠. 대출 원금은 말 그대로 5억, 그 다음에 대출 총 이자는 4천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총 상환 금액은 5억 4천만 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최저금리로 적용을 받았을 때 얘기고요. 근데 반대로 3.3% 최대 금리로 적용을 받았을 때 얼마? 매월 137만 5천 원으로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는 66만 원, 3.3%는 137만 5천 원의 이자가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은 1.6%고 3.3%인데 지금 대출 5%에서 예를 들어서 7% 이런 금리로 적용을 받았을 때 내가 5억을 빌렸을 때 얼마를 납부를 하게 되겠죠? 바로 정말 500에서 600만 원의 월 이자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이 이렇게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적용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필수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핵심 포인트 마지막 3가지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요건이 되면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부동산을 입지가 한 생명입니다. 내가 신생아 특례 보금자리론을 신청 가능한 사람이다. 그런데 아무데나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지역 선정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입지부터 금액부터 아니면 타입별로 층, 방향, 향, 구조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신경 쓰셔서 내가 구입하는 지역을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턱대고 금액이 맞으니까 싸니까 이런 지역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동산은 입지가 생명이기 때문에 잘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서 입지 선택을 하셔라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교통의 호재 주변, 그 다음에 재개발 예정지 몬테크 위주로 지역을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우선 교통의 호재 같은 경우는 GTX
주변입니다. 교통의 호재 중에 끝판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매가를 정말 폭발적으로 상승을 시킬 수가 있는 교통의 호재이기 때문에 이 GTX 역사가 만들어지거나 아니면은 열차가 지나가는 주변 아파트를 노려보셔야 됩니다. 나는 잘 모르겠는데 GTX 어디로 지나가지? 이런 분들의 경우는 제가 그전 영상에 올려드렸습니다. GTX 관련된 영상과 더불어서 어떤 아파트가 호재를 받고 그 중에서도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 영상을 만들어서 제작을 해드렸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의 경우는 그전 영상을 참조하셔서 시청하시면 큰 도움 받으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 예정지죠. 재개발 예정지 같은 경우는 신축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생아를 낳았죠. 신생아를 낳았는데 구축으로 들어가실 수는 없습니다. 왜? 정말 구축의 경우는 곰팡이 쓰러져 있고 정말 다 쓰러져 가고 보일러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여름 같은 경우는 정말 비 새고 난방 안 되고 이런 구축 같은 경우는 애기 키우는데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예정지 앞으로 신축 아파트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그런 지금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지역의 5억 미만이죠. 5억 미만짜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아파트가 뭐 예를 들어서 7억이다. 그러면 나는 5억을 대출을 받겠다. 그러면 내가 들어가는 돈은 2억이죠. 2억만 있으면 들어갈 수가 있네?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재개발 예정지 신축 빌라 3룸도 요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정말 크게 잘 나오는데 5억 다 대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돈 한 푼 없이 5억 다 대출 받아서 정말 66만 원의 이자만 납부를 하고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왜 재개발 예정지에 신축으로 들어가라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죠. 아파트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빌라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것을 비교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아파트 뭐 예를 들어서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5억 미만짜리 6억 미만짜리 아파트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거의 대부분 내가 들어가면서 인프라 주변에 있고 삶의 쾌적성을 누릴 수가 있는 아파트들의 매매 가격은 보통 10억이 넘어가지만 잘 찾는다라고 했을 때 7억에서 8억 정도의 매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례 보금자리로 5억이죠. 5억을 대출 받아. 그러면은 내 금액 2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나 2억만 있으면 받을 수가 있네?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바로 요겁니다. 이 빌라의 5억 미만짜리 지금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3룸에 5억 미만짜리 빌라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나는 5억 다 대출을 받는 겁니다. 그럼 현금 내 돈 정말 하나도 없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예정지에 신축으로 해서 내 돈 단 한 푼 필요 없이 빌라에 몬테크로 들어가셔서 향후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지역에 들어가실 수가 있는 전략을 생각을 하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청년들이라든가 2억, 3억 지금 돈 있는 분들이 있을까요? 정말 없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당장 아파트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정말 신축으로 해서 재개발 예정지 요즘에 정말 잘 나왔습니다. 3룸으로 해서 정말 잘 나왔기 때문에 그런 지역으로 해서 5억 대출 받아서 내 돈 단 한 푼도 없이 들어갈 수가 있는 전략을 생각을 하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셨을 때 향후 지금 실거주도 하면서 투자 수익까지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전략을 생각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청자분들에게 2024년도 정부의 완화 정책이 어떤 것이 있고 그 중에서도 어떤 것을 신경을 써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